비싼 시계가 실수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시계를 찾기 위해 내려갔을 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를 걷어내기 시작하자 아주 오래된 단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단검은 너무 오래되어 표면이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죠. 남자가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에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이는 이 단검이 아주 비싸고 역사적인 물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단검을 들고 배로 돌아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모두 다시 바다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 바다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모래에서 크고 무거운 돌을 꺼냈는데 이를 본 그의 경험상 여기에 침몰한 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탐지기를 꺼내 조사를 시작했죠. 갑자기 탐지기 바늘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래 아래에 뭔가 큰 것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송풍기를 켜고 모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자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것은 아주 오래된 대포였는데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것 같았습니다. 바닷물이 대포를 조금 손상시키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되고 역사적인 물건이라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포를 밧줄로 묶고 에어백에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에어백의 도움으로 대포를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대포를 아주 쉽게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고속보트 한 대가 그들 바로 위로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 해양경찰이 근처를 순찰 중이었던 것이었죠. 경찰은 이곳이 탐사가 금지된 구역인데도 배 한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히 대포를 물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물속에 오래 머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산소를 조금 빼서 대포를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실수로 손을 미끄러뜨렸고 그는 한 번에 모든 산소를 방출해버렸죠. 대포는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동료도 함께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의 한 손이 대포 아래에 깔려버리고 말았죠. 모든 동료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 대포는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소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모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남자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남은 산소를 에어백에 채우고 온 힘을 다해 대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에어백의 도움으로 모두 함께 동료를 구할 수 있었죠. 모두 배로 돌아왔을 때 해양 경찰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운이 좋게도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동료인 릴라가 경찰 중 한 명이 자신의 오랜 친구라는 것을 알아봤고 잠시 대화 후 경찰은 이들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자는 그 바다에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모든 장비를 챙겨 다시 바다로 내려갔죠. 이번에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추락한 비행기 한 대를 보았죠. 그는 즉시 비행기 쪽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곳에서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자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고 적절한 시기가 오자 동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 보물을 채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그의 역사적인 대포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기계 밧줄이 끊어지면서 대포는 다시 빠르게 물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포가 오래된 배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남자의 이번 실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잠수했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힘든 잠수였습니다.